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9.11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점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말이죠.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자, 현재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더 앞으로 상황을 전망할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김소장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유로메나 연구소는 이름이 좀 낯선데 네, 그 어떤 뜻이? 유로는 그냥 아실 거고요. 예, 유럽의 유로. 네, 아. 메나는 미들리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아. 달리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아. MENA를 보통 영어권 애들이 메나 또는 미나라고 부르거든요. 아하. 네,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예. 굉장히 범위가 넓으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만 빼고 다 것 같은데. 예,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문명권과 예. 전통적인 무슬림 문명권의 접촉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예, 셈족 종교 쪽은 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음흠. 예, 아주 징글징글하게 힘센 사람들. 요즘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제 무력 충돌 뉴스를 틀면 교수님이 나오시기 아유,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또 교수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어제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지하겠다. 뭐 포옹도 하고 네타냐후 총리와 그냥 그는 이제 확전을 막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고 미국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예.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면서도 항상 간접적으로 그래도 확전은 좀 하지 말아달라는 이 애원 섞인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전이라 하면 5차 중동 전쟁. 예, 그렇게까지 갈 수 그렇게 있는 예. 단초를 제공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계속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전쟁의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1대1, 2대2 이런 식으로 해야지 1대 30, 1대 40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한 명은 피해 당했는데 50명을 뭐 피해를 주거나 아하.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사실은 지상전을 안 했으면 좋겠죠. 아. 안 했으면 좋은데 미국의 입장에서 지상전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그러면 이스라엘 당장 얘기할 겁니다. 9.11 때 그럼 미국은 안 했습니까? 아하. 예, 그렇게 당했는데 미국도 당해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우리도 지금 자국민이 그것도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이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가자지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군사적으로도 거기가 뭐 밑에 터널이 뭐 네. 서울 시내 지하철 망보다 훨씬 더 긴 터널들이 있고 네. 엄청난 피해가 되고 또 하나는 가자지구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 아랍권에서 볼 때는 이제 영토 침략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니까 네.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레바논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랍 쪽에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도요. 지상전을 하면은 분명히 민간인 피해가 있을 거고. 예. 그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전 그 아랍이라든지 그 비아랍 무슬림들의 요청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예 그냥 헤즈볼라는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모든 압력은요 지상전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 이제 그 반대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바이든이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상전을 삼갈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요? 지상전은 오케이 했어요 바이든이. 지상전을 해라. 아니, 해도 된다? 예, 해도 가자지구 들어가야지 지상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하는 거는 어쩔 수 못 맞는데 다만 지금 바이든이 하나의 업적이라면 그 이스라엘 쪽, 이집트 쪽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었거든요. 구호용품 그거는 풀어줬어요. 라파 통로. 네, 라파 통로를 이스라엘이 못하게 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그거는 그러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죠. 근데 거기 지금 한 100만이 사나? 얼마죠? 200만이 200만이 220만에서 23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직 거기 살고 피난을 있잖아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자지구란 거 막혀 있으니까 200만을 100만으로 포기해서 그러니까 100만 사는 지역에 200만을 포기라는 게 이스라엘의 요구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230만, 220만 정도 사는데 예. 어차피 이 사람들은 피난이 안 돼요. 피난이 안 되니까 공격하는 데서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가라 이거죠. 100만 정도는. 그러면 100만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모르겠고 100만 정도는 남쪽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감옥이에요. 못 나가요. 이스라엘 허가 없이 나갈 수도 없고요. 그 라파 통로 문 열렸다 그래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럼 나간다는 게 그럼 그 근처에 있으란 얘기지. 그렇죠. 그 안에 너희들은 동안에 든지다. 그러면 동안에 이제 든지니까 안에 있으라. 국경 인접
지역인 라파 통로 근처에 그냥 모여 있으라는 네, 얘기지.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피해라는 내려가서 얘기죠. 뭐 이집트로 갈 수 있다는 이집트가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줄 이유도 없고 난민으로서. 네. 그리고 그 지중해 연해에 있는데 지중해로도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어요. 그 하늘이 근데 뚫리는 이거 그냥 좀 감옥. 뜬금없는 네. 얘기인데 그럼 결국 이스라엘 계획대로만 하면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디로 치워버리고 싶은 겁니까? 가자 지금 비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가면 결국은 가자지구 인구가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팔레스타인을 어디다 배치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공고히 하고 싶어하는 건지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없으면 되겠죠. 이스라엘 내에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람을 딴 데로 없으면. 쫓아내야 딴 된다. 데 나가서 어딘지 예,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고. 네타냐후 정부가 극우파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극우파들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과 공존을 얘기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쓸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완전하게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본인들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의 바이든 땅이니까. 대통령은 찬성을 동조를 하고 있는 아니 바이든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든도 지금 그런 상황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에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법 개혁이 반대냐면요. 이스라엘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상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강경 극우파들이 여당이니까 강경 극우적인 법안이 통과된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뭐 공민권을 박탈하든지 쫓아내는 걸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들면 예. 그게 통과되면은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심사를 해요. 근데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그거를 다 퇴짜를 놔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양심이 있는 거죠. 예, 양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근데 그 극우파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러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빨리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하고 싶은데 제일 걸림돌이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사법 개혁한다는 거예요. 사법 개혁은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국회에서 만들면 그냥 바로 법이 되게. 아하. 그럼 다수당의 극우파 다수당 정권이 법을 만들어서 팔레스타인에게 불리한 걸 만들면 그냥 통과되면 팔레스타인들은 그리고 거기에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군부조차 반대를 하면서 내부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 기간에 맞춰서 하마스가 치고 들어온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게요. 40주 이상을 데모를 합니다. 아하. 40주 이상을 사법개혁 중단하라. 그리고 예비군들이 나 이런 나라에서는 못 산다. 뭐 아랍이 쳐들어와도 나는 군대 안 가겠다. 나를 안 아. 지키겠다. 이 정도로 하면서까지 나라가 분열돼 있고요. 아. 심지어는 총만 안 들어 찍은 내전이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내전 이 상태에서 지금 근데 하마스가 하마스가 또 이런 들어오고.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이스라엘 또 하나로 더 단결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타냐후 중심으로. 그렇죠. 하마스가 이렇게 하면은 이집 저기 네타냐후에게는 땡큐죠. 땡큐다. 네. 반면에 이제 하마스도 네타냐후가 존재하면 좀 땡큐고. 서로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예, 중동 분쟁이 돼 버렸잖아요. 국제 분쟁. 서로 구구입니다. 음. 서로 구구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마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마스는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하니까 가자에 독립을 하거나 뭐 웨스트뱅크 독립하거나 하는데 하마스는 기본 강령이 예.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서로 그럼 타협 지점이 예, 없나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그 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 팔레스타인 땅 자기들이 또 땅 예, 먹으면 예, 예.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인데 네. 쟤들이 들어와가지고 뺏긴 땅이다 예.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서한 쪽에 있는 지정부는 거기는 세속이 있거든요. 그건 이슬람 아니거든요. 아, 세속인데 여기는 세속 이슬람이에요. 지금. 아하. 둘이도 사이가 안 좋아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쪽. 네, 2007년부터 둘이 이혼했습니다. 전쟁한 다음에.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서한에 파타가 있고요. 가자에는 가자 하마스가 지원하고 있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 가자에 있는 주민들이죠.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참 어이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요. 가자에 있는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이 어딨냐? 다 하마스 편인데. 그러니까 선량한 민간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만약에 하마스 싫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올 수가 없는데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옥인데. 감옥인데. 서한지구의 이동도 안 돼요. 안 되는 예,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상태가 아니었을 예, 때도 지금 상태가 아니었어도 안 됩니다. 그게 완전히 감옥이고, 감옥이네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마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삶과 죽음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거나 죽거나 뭐 차이가 없다. 어차피 감옥에서 살다 죽거나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거죠. 잃을 게 없으니까 이제 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실업률도 50%가 넘고 그런 불만들이 그렇죠. 쌓이는 가운데 어쨌든 하마스가 기본적인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을 또 챙겨주고 있는 지점도 있고 이래서 맞습니다. 또 동조하고 서로 따르면서 그런 상태로 같이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싫다고 반대를 하면 살아남을 수는 없죠. 그 사람의 목숨을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예전에 월남전 때 이 사람들이 밤에는 베트공이고 낮에는 양민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라는 논리처럼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극우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네. 전부 다 하마스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그렇게 하마스가 잘못된 길 갔으면 쿠데타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다 엎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통속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스라엘 대통령이 말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실제로 지상전이 시작되면 뭐 땅굴이 뭐 지금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진전은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진전이요? 하마스를 뿌리 군사적? 뽑는다. 예, 뿌리를 뽑든 아니면 그 안을 밀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영토를 확보하든. 영토는 확보해서 머물지는 않을 거고요. 치고 나올 건데 하마스 다 없앤다? 그러면 또 하마스가 또 생깁니다. 또 생기니까. 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계속 생겨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대중동 정책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내년 대선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그러니까 또 미국의 보수, 극우 보수들은 지금 상어처럼 굶주린 상어처럼 또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보수층의 바이든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분쟁을 일어나게 했다? 아니면 아니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바이든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이든에게 오히려 기회다. 예, 아. 이스라엘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뒤에 있는 거 보여줬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미국 대통령이 간 건 처음이고요. 항공모함을 보내는 것도 거의 처음이고.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이든은 인기는 좋죠. 근데 미국 내에서 인기는 어떤 미국 내에서도 같이 올라갑니다. 일단은 일단은 괜찮은데 지금 재밌는 거는요. 오늘 그 신에서 나온 건데 이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그 국회 의사당에 가가지고 상원 하원들한테 당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정전 휴전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갖고 올 때까지 여기서 데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둬라.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가 더 이상 공격 못하게 하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조직은 에이펙과 상관없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젊은 사람들로 주로 사진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네. 저 완전히 그 시오니스트들 네. 있고 그냥 세속적인.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가서 뭔가를 해보고 요르단 국왕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던 도중에 알 아흘리 병원인가에서 뭐 오폭인지 아니면 폭격인지 알 수 없는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중동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는 중단한 상태죠.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인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이라든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모습은 멋있는 모습이죠.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들이 아닌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거죠. 이란은 원래 인기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 사람들, 전통적인 친미 국가 사람들이고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다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거든요. 그 모로코 수도에서 데모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 튀니지에서는 성난 주민들이 유대교 회당을 공격해 버렸어요. 부셔버렸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지금 반미 반 이스라엘 데모 일어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던 중이었는데 이번이 맞습니다. 빈살만이 그냥 아예 팔레스타인 편 들겠다 선언해 버렸다. 네, 이게 팔레스타인 편 든다는 게 하마스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서한지구에 아니요. 이게 참 오해가 많았는데 하마스는 당연히 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그 얘기하는 거는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울림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완전히 전환했고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정도인가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잡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우디가 손잡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손잡아서 수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라. 팔레스타인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요. 너 나하고 손잡고 싶지, 나하고 친구 되고 싶지.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 너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못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스라엘이 전향적으로 해결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영구적 존재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갖다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가요?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최종 목표인데요. 그게 최종 목표가 어려운 게 지금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나라로 다 쏟아부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아예 팔레스타인 사람 다 시민권 주고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 정체성 없지 않습니까? 세속주의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가면 언젠가는 아랍 국가가 돼버릴 거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러면 투 스테이트로 가자, 두 나라로 가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근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드냐 이거죠. 아니면 세 개로 만들어야 되나? 예, 어렵죠. 자 박정희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요즘 뉴스에 나오는 관련 뉴스가 지금 김 소장 말씀하신 알 아홀리 병원 폭격. 네. 500명이 죽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이게 누구 짓이냐? 이스라엘이냐? 하마스의 짓이냐?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나오고 있고 뭐 또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파악하신 건 뭔가요? 양쪽 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스라엘에서 예.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좋죠. 믿을 만한 데이터들이 있죠. 예. 딱 날짜 찍히는 거 도감청 도청- 감청한 거 있고. 감청도 있다. 예, 감청한 게 맞다면은 그게 들어보면은 아 이거는 이스라엘 안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얼만큼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말이 맞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 폭발력이 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폭탄이겠느냐 이거죠. 너무 세니까. 500명이 하마스. 한꺼번에 죽을 네. 만한. 그거는 이스라엘이나 갖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하마스나 뭐 이슬람 지하드가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이번에 공격할 때 썼겠지. 왜 그거를 병원을 폭격할 수 있었겠느냐. 그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월 14일에 벌써 2통의 전화가 이스라엘 군에 와가지고 병원을 비우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뭘 뜻하겠느냐? 그러니까 병원 안에 하마스 대원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의심을 굉장히 받는 게 어떤 인사가 병원 안에 있는 하마스 대원들을 정리했다라는 트위터를 올렸거든요. 그게 폭발 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얼마 있다 바로 내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서로가 했다고 찌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서 나긴 나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진 않아요. 예, 아랍 쪽에서는 이미 이건 이스라엘 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안 했다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그러죠. 아니 우리가 왜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걸 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도발적 행동 안 하기로 했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오는 시점에서 이걸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랍 지도자 만나는 게 캔슬돼 버렸거든요. 요르단에서 예, 그거 취소해 버렸습니다. 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해가지고 제일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아랍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자작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뭐 무슬림 세계에서는 아랍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는 논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과학적에 이스라엘이 발표한 거에 허점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하나 제가 뵀던 게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게 우리네가 폭격을 하면 깊은 웅덩이가 파인다. 그렇죠. 웅덩이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웅덩이가 조금 파인 거를 발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그 병원에 근처에. 예. 또 제이뎀이라는 무기가 있나 봐요. 그 예. 무기는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치는 게 아니라 공중 어느 정도에서 폭파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웅덩이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과학적 지식, 군사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서로를 반박하는데 많은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교수님께서는 확전의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차 중동 경제까지 그 갈 수 어떤 있는. 나라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확전이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몇 년, 1년째 특히 많이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얘기하면서 우리 건설 뭐 붐이 이렇다 막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동 그걸로 끝이에요. 확전이 되면은. 그리고 어떤 나라도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뭔가 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보여줘가지고 지상 공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마스보다 더 10배나 더 센 헤즈볼라가 하마스 차이는요. 헤즈볼라에 비하면 하마스는 애기예요. 애기. 예. 화력이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특전사면 네.
하마스는 애기다. 청소년 네. 그 의용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 북쪽에 전선이 열려요. 어. 헤즈볼라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예. 옆에 있는 시리아에서 열릴 시리아에서도 거고 열리고. 이라크에서도 열려요. 어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감당하냐 이거죠. 근데 하마스가 지금 헤즈볼라와 다음 단계를 조율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단계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이란 외교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헤즈볼라가 움직일 때는 이거는 깜짝 놀랄 공격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깜짝 놀란 건지 아니면 상대방에 겁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이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 이란의 역할이 있었겠죠 이번에. 헤즈볼라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받기 딱 좋죠. 예. 왜냐하면 하마스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니까. 예, 그거는 뭐 90년대 계속 지원해 왔으니까 이란이 이걸 모르겠냐? 그런데 이란의 입장은 공식적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마스가 한 거를 축하하지만 우리는 이번 작전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했다는 말을 못 하고 이란도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니? 우리가 알아서 다 하마스가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해도 하마스가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가 뭘 믿고 했겠냐? 다 이신전심으로 알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란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란이 움직이면 이건 정말 어쩌전이거든요. 그럼 당분간 이렇게 교착 상태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헤즈볼라가 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커지게 되면 갑자기 또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거는요 이스라엘이 지상 작전을 벌이느냐 안 벌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누가 판단하나요? 네타냐후가 판단하나요? 아니면 네타냐후가 네타냐후가 판단하겠죠. 미국과의 상의를 더 하겠죠? 미국은 안 그래도? 하길 바랄 거예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지금 지중해에서 띄우는 거는 예, 하지 마라. 헤즈볼라 때문에 띄우는 거예요. 아. 전선이 열릴까 봐. 그 지금 예방 정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뒤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 헤즈볼라가 들어오면 그거는 미국이 막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나 확전이 안 된 방향으로 해야겠죠. 괜히 또 교전하고 그러다면은 지금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중동에서는 완전히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제일 황당하겠네요. 지금 진짜 울고 싶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은 푸틴이고요. 아, 러시아. 예, 완전히 관심이 다 버려졌잖아요. 중동으로 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다 이쪽 갔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좀 또 루머들이 나오는데요. 루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지 다시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 어떤 모종의 또 자작극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의심하는 쪽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또. 예, 우크라이나가 그럴 거라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혹시 아주 심각한 안보 상황, 뭐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선생해놓고 뭐 러시아가 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또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쪽이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폴스 플렉이라 그러던가.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랄까 장기화되는 우려도 있고 그러면 지금 뭐 이스라엘도 지금 구급파가 네타냐후가 구급파이기 때문에 과거 그 오슬로 협정 같은 평화 협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뭐 오슬로 협정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없애버린 사람 중에 주역이 네타냐후인데 다시 살 일은 없겠죠. 그럼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까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평화 협정은 안 하더라도 평화했다는 그 정신을 살려서 뭔가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게 확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아주 그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 극한의 정권 하에서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를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와 야당 연정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네타냐후는 실제로 지금 엄청 들어가고 싶어하는 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헤즈볼라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그러면 헤즈볼라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럼 헤즈볼라가 끼어들면 더 길게 커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불똥이 튈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도 고민인 거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상군 투입되면 단기 작전으로 이제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고 할 텐데 점령 못할 겁니다. 점령하려고는 하진 않고 화근을 제거하고만 하고 빨리 나오려고 그러겠죠. 되게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단타를 치고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조직을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스라엘도 억울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딱 목표를
이번에 공격을 한 주모자들만 우리는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뭐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민간인 피해는 안 나니 괜찮겠지만 지금 만약에 지상군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하면은 인질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는 와중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할 거고 미국은 거기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갈 것까지 생각해서 네타냐후가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냐? 처음에는 모래 폭풍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래 폭풍이 분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3, 4일 후에 이스라엘 신문에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는 지금 헤즈볼라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헤즈볼라 그만큼 강합니다. 네, 자 하루 또 다른 양상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상황 급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요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